자, 이제 5단원인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생명 시스템은 생명과학이고, 이 생물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무언가 생각해내서 창조한 학문이 아니라, 관찰된 사실을 서술하고 정리한 학문의 특징을 띱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암기를 기반으로 이해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울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생명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일까요? 자, 무엇을 생명체라고 하냐면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이 생명체와 비슷한 특징을 띠긴 하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포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예요. 세포란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세포는 누가 처음 발견했냐면 1665년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참나무의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면서 벌집 모양의 구조를 발견했고 이를 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요거를 봤단 얘기예요. 로버트 훅이 심심해가지고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코르크 마개를 관찰했더니 이런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런 구조 이렇게 네모칸이 칸칸이 있는 그런 구조를 발견을 했고 이 구조를 뭐라고 지었냐면 각각을 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가 된 거예요. 자,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은 뭐냐면 이 하나의 개체가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 즉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면 이런 생물들을 어떤 생물이라고 하냐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메바와 세균 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생물들을 어떤 생물이라고 하냐면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다세포 생물은 각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하며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정교한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등이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우선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 기관, 그 다음에 개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조직이란 무엇이냐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관은 뭐냐면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하고, 개체는 무엇이냐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인데 신경세포 있죠? 신경세포들이 막 모여있는 것들을 신경조직이라고 하고 근육세포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근육조직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굉장히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도 모양과 기능이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기관은 무엇이냐면 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소화도 시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아프면 아픈 것도 느껴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위를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 안쪽과 이 위벽을 이렇게 감싸줘야 하니까 상피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걸 느껴야 되니까 신경 조직도 있고 속이 쓰린 거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명과학 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경계가 있는데 이런 신경들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게 결합 조직인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위가 수행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성 단계는 식물이랑 동물이 조금 차이가 나요. 식물은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계라고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조직계 이렇게 묶어주고 기관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기관, 개체 이렇게 구성 단계가 이루어져 있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기관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관계라고 따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구성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외워줘야 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관찰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포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떠오르겠죠? 가운데 있는 건 핵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경계지어주는 어떤 겁니다. 그 어떤 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막이라고 해요. 이 세포막과 핵 사이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는데 동물세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바깥에 보게 되면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줍니다. 이 막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물질과 원하지 않는 물질을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막이 있다는 얘기는 외부와 내부를 경계해 짓는 거죠. 만약에 아무 물질이나 다 들어오고 아무 물질이나 다 나가게 되면 굳이 경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크게 보이는 건 뭐냐면 바로 핵입니다. 요게 핵이에요. 이 전체가 핵. 자, 요게 핵입니다. 자, 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구조를 보게 되면 어때요? 단면을 이렇게 봤더니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이중막 구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핵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생명활동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절을 해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모든 정보가 다 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의 형태로? DNA라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세포의 전체적인 활동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구멍들은 뭐냐면은 핵에 있는 구멍이다 해가지고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은 핵 내부와 세포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부는 핵막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약간 징그럽게 생긴 이렇게 망상 구조로 된 막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는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어느 정도로 배우냐면 그냥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이 정도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소포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뭐에 관여하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줘요.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 소포체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에 막 외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주름진 내막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이 에너지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대략 60% 정도는, 나머지는 ATP라는 물질에 저장을 해두고 생명체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에너지를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 옆에 있는 또 다른 복잡한 막 구조물이 있는데 얘네의 이름은 골지체예요. 이 골지체는 그냥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골지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골지체의 역할은 소포체에서 전달된 물질을 이동시켜줘가지고 밖으로 분비해주거나 아니면은 세포 내에서 필요하면 세포 내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구조물들이 있는데 동글동글한 막구조물은 뭐가 들어있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는 그냥 물을 더해주면서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담당하냐면 이름은 리소솜인데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세포 내 소화란 뜻은 어떤 거냐면 세포 내 소기관들이 노화되거나 아니면은 없애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 물질 중에 분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리소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식물세포는 이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이 엽록체와 세포벽을 추가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세포라고 하면 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게 세포벽이에요. 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뼈대가 없어도 단단하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냐면 엽록체입니다. 엽록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유기물인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엽록체도 두 개의 막인데 이걸 좀 표현해 보면 바깥쪽 막, 그 다음에 안쪽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동전 같은 구조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바로 이 엽록체와 세포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 부르냐면 액포라고 부릅니다. 액포는 쉽게 생각하면 물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세포에도 일부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집신벌레가 액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액포는 물주머니라고 했죠. 물을 대부분 저장을 해주고 물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저장해줍니다.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똥오줌을 통해 가지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배설물들을 막 이제 내보내죠. 그런데 식물은 똥이나 오줌을 싸진 않죠. 그래서 식물은 노폐물들을 계속 여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노폐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온들도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색깔, 꽃잎의 색깔이 다른 이유, 여기에 바로 여러 가지 색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가진 애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독성 물질도 저장을 해줍니다. 액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 내 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삼투압을 조절해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노폐물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식물세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노폐물을 계속 저장하다가 보면은 이 액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세포들은 액포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막, 당연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로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주성분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핵을 보도록 할게요. 핵, 당연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있죠. 자, 유전 물질은 무엇이 있냐면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과 핵 사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 영양분, 노폐물 등이 분포를 합니다. 다음 리보솜 보도록 할게요. 자, 리보솜. 자,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냐면 리보솜이에요. 근데 특징은 막 구조물이 아니라 단백질 알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소포체 표면이나 세포질에 존재를 해요. 다음 소포체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가 연결된 모양으로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 물질을 수송하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얘도 막 구조물이에요. 일단 골지체 보도록 할게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저장하거나 분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막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가수분해 효소들이 막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액포 보도록 할게요. 액포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을 해주고 물을 주로 저장하기 때문에 식물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해줍니다. 그 다음 식물세포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발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막 구조물이에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보도록 할게요. 미토콘드리아 뭐가 일어나는 장소냐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요. 얘는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 다음 엽록체 보도록 할게요. 자,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얘도 이중막 구조예요. 그 다음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 모양도 유지해줍니다. 자, 동물세포와 비교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볼게요. 자, 세포막, 핵, 세포질, 리보솜, 소포체, 리소솜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같이 있고 액포는 식물세포에 주로 있고 동물세포의 일부분 관찰되기 때문에 그림을 식물세포에 그려놨지만 이 액포가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동물세포와 비교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엽록체와 세포벽이에요. 자, 이거 잘 외워둬야 합니다. 당연히. 자, 얘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방금 배웠던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포를 그리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인 세포막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이 세포막 바깥에 단단한 구조물인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겠죠. 이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핵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핵은 이중막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된 거를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핵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핵공이라고 합니다. 자, 핵은 생명활동을 조절해 주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DNA인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막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자, 이런 구조물이 있었죠. 자, 이런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는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 소포체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이 리보솜은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떠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리보솜이죠. 자, 리보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단백질 합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 보라색이 단백질이에요. 자, 세포질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있고, 리보솜이 혹은 자신이 합성한 이 단백질을 리보솜이 이렇게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포체 안으로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 단백질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게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소포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자세히 배우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풍선껌을 불 때 후 불죠? 거기 안에다가 단백질을 넣어줘가지고 풍선을 만들어서 막으로 쏴줄 거예요. 이 막으로 포장된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옆에 있는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골지체에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골지체죠. 자, 골지체 기능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저장, 그 다음에 분비 역할을 해줍니다. 분비가 필요할 때, 세포 밖으로 분비가 필요할 때 마찬가지로 풍선껌으로 후 불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다시 이렇게 막에 둘러싸여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거나 혹은 세포 안쪽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포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 미토콘드리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앞으로 그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그리냐면 막이 두 개니까 가장 바깥의 막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렇나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막은 이렇게 주름지게 그려줍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세포호흡이란 무엇이냐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물질을 쪼개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일부 대략 40% 정도만 ATP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리소솜입니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엽록체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엽록체도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막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 막을 그려주게 되고 이 안쪽 막 내부에는 이렇게 동전처럼 쌓인 막 구조물이 또 있어요. 자, 광합성 일어나는 곳이 이제 엽록체이죠. 광합성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뭐를 만드냐면 유기물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액포도 막 구조물이니까 이렇게 막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물이 저장되어 있고 노폐물 등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소 등등등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액포죠. 자,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세포 내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삼투압 조절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세포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막으로 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세포막 당연히 막으로 되어 있을 거고 핵 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소포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지체 막으로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다 막으로 되어 있고 이 리소솜도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핵 이중막 구조이고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구조,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요거 그림을 혼자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세포막이 어떻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포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세포는 자기 자신의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세포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세포막이죠. 자, 세포는 어떤 환경에 있냐면 세포 내부도 대략 60%에서 70%는 물이고 세포 바깥쪽도 물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물풍선을 만들고 그 물풍선을 물 속에 넣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세포는 물속인 환경에서 보통 있습니다. 자, 이 세포막 요 부분을 확대해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여기가 세포 외부, 여기가 세포 내부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세포막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죠. 얘가 바로 인지질이고 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인지질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질은 이렇게 머리 하나에 꼬리가 두 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산기 머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줄을 뭐라 그러냐면 각각을 지방산 꼬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자, 인산기 머리는 인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물과 친해서 친수성이라고 해요. 물과 친화력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물 쪽을 향해 있어요. 자, 인산기 머리는 물과 친한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 꼬리. 자, 여러분들 물과 기름은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지방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친화력이 작습니다. 여기 물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친화력이 작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물과 친화력이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과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여기에다가 요 인지질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지질은 1번, 그 다음에 2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형태로 있으려면 물을 싫어하고 물을 배척하려는 성질을 가진 요 지방산 꼬리가 물 속에 있죠.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렇게 2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요 세포는 물과 접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세포막의 성분이 인지질이 있습니다. 세포막의 성분인 인지질이. 얘는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에요. 그러면 이 인지질의 인산기 머리는 물과 친하기 때문에 다 물 쪽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과 친하지 않은 지방산 꼬리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있다 해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포의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의 안쪽도 물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져야지만 물과 친한 인산기 머리들이 물 쪽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은 지방산 꼬리들이 물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친수성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지방산 꼬리가 모여있는 이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의 주 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관통해 있거나 혹은 내부에 들어있거나 혹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친수성인 부분은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해 있고 소수성 꼬리는 물과 접하지 않게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어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고 인산기 머리야 두 개의 지방산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산기 머리는 물과 친한 친수성, 지방산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있는 환경이 세포 바깥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열되어야 되냐면 자, 친수성인 인산기 머리는 물 쪽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성인 인산기 꼬리는 물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배열이 되는 구조고 요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막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의 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핵막 같은 건 뭐예요? 그렇죠. 핵막은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투과성에 따른 막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자, 전투과성, 반투과성, 불투과성이 있습니다. 전투과성은 무엇이냐면 용매와 용질 모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투과성은 뭐냐면 일부 성분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투과성은 뭐냐면 용매와 용질 모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투과성에 따른 막의 종류고 자, 용매와 용질은 뭐예요? 여기 만약에 소금물이 있으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일부 성분만 투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투과성 막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른데 이런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어야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